한미동맹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반미, 종북에 심취했던 이들이 이끄는 운동권 외교가 이제 우리 외교를 반미, 반일로 끌고 가는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정책은 원인과 결과, 진실과 거짓을 구별하지 못하는 위험한 도박일 뿐입니다. 이제 그 위험한 도박을 멈추어 주십시오. 외교안보 라인 전면 교체가 시급합니다. 청와대 안보실장, 외교부 장관, 국정원장을 교체해 주십시오. 김현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지명도 철회해 주십시오. 북한에 대해 밑도 끝도 없는 옹호와 대변, 이제는 부끄럽습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라는 낯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게 해 주십시오. 네,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2019년 3월 12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아주 훌륭한 연설을 했습니다. 훌륭한 연설이라는 것은 오늘날 대한민국이 당면한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짚었다는 뜻이고 나름대로의 대안을 냈다는 것이죠. 연설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총체적 위기 상황을 아주 정확한 문장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문재인 대통령을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에 비유한 발언이었는데 여기에 집권 세력이 발칵해가지고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이분은 평소에 아주 막말을 많이 하는 사람인데 국가 원수 모독죄에 해당한다라고 반발을 했는데 참 한심하다 그럴까요? 국가 원수 모독죄가 어디 있습니까? 국가 원수 모독죄란 죄명은 있어 본 적이 없는데 다만 국가 모독죄란 죄명이 1975년에서 88년 사이에 있었습니다.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자에 대해서는 징역 7년 이하에 처한다는 것인데 이게 비민주적 법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민주화 운동하는 사람들이 그 조항에 걸려가지고 옥살이를 한 사람도 있어가지고 이것은 한국 역사상 좀 수치스러운 죄목이에요. 그런데 민주화가 돼가지고 없어졌는데 그 죄에 해당한다고 하니까 이해찬 의원 등 이 집권 세력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어떤 독재적 발상이 무심코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 법이 없어진 것도 모릅니까, 세상에? 없어진 지가 30년이 지났는데, 그건 변론으로 하고, 이 나경원 의원의 연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있었던 가장 훌륭한 연설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70여 년의 위대한 대한민국의 역사가 좌파 정권 3년 만에 무너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보다 더 잘할 것이라는 말로 시작했지만 언제부터인가 모든 책임을 자유한국당에 전가하고 이제는 자유한국당도 그랬다며 두루뭉술 넘어가려 합니다. 위선과 모순의 정부입니다. 그 결과 한강의 기적의 역사가 기적처럼 몰락하고 있습니다. 이건 명문인데요. 한강의 기적의 역사가 기적처럼 몰락하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은 붕괴되고 있고 경제는 얼어붙고 산업 경쟁력은 급속도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습니다. 힘겹게 피와 땀과 눈물로 쌓아 올린 이 나라가 무모하고 무책임한 좌파 정권에 의해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또 좌파 정권이라고 했다고 발칵하더라고요. 좌파 정권은 사실 이 정권의 속성을 제대로 전하는 건 아니죠. 제보고 붙이라면 대한민국 파괴 정권, 문명 파괴 정권이라고 붙이겠는데 좌파 정권은 사실은 이 정권을 좀 아름답게 꾸미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발칵했대요. 그런데도 발칵했다니까.
분노하셔야 합니다. 국민들께서 이 세금 퍼주기 중독을 멈춰 세워주십시오. 과도한 세금 쥐어짜기도 시간이 지날수록 더해갑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매년 세금을 25조 안팎씩 더 걷고 있습니다. 제발 우리 헌법대로, 헌법에 적힌 대로만 하십시오.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은 위헌입니다.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헌정농단 경제정책입니다. 여기도 또 말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헌정농단, 국정농단보다 더 심한 헌정농단 경제정책입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 핵 문제를 건드렸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연설입니다. 제가 대신 읽어드립니다. 대독을 해드립니다. 하도 내용이 좋아서. 지난 2월 28일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북한은 핵 폐기 의지가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동안 북한의 협상은 핵 폐기가 아닌 핵 보유를 위한 것입니다.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기만으로 은근슬쩍 대북 제재를 무력화시키려 합니다. 미국이 영변 외 핵시설을 꺼내자 바로 협상은 결렬됐습니다. 이번에 종전선언까지 가능하다던 청와대 측의 김칫국 발언들이 참으로 민망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분명히 대한민국이 생각하는 비핵화와 북한이 생각하는 비핵화가 다르지 않다고 말해왔습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무림한 핵시설 폐기와 대북 제재 무력화가 바로 문재인 정부의 생각입니까? 북한의 비핵화가 아닌 조선반도 비핵화가 문재인 정부의 비핵화 플랜입니까? 우라늄 농축과 핵시설 재가동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늘 북한이 비핵화에 적극적이라고 설명해 왔습니다. 속은 겁니까? 아니면 그렇게 믿고 싶었던 것입니까? 알면서도 국민을 속인 것 아닙니까? 이게 핵심적인 질문인데요. 뭐 이거겠죠. 알면서도 국민을 속였다. 진짜 비핵화라면 자유한국당도 초당적으로 돕겠습니다. 하지만 가짜 비핵화라면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북한 비핵화에 진전이 없다면 우리가 우위에 있는 감시 정찰 능력을 스스로 포기한 군사 분야 부속 합의서는 우리에게 독이 될 뿐입니다. 김현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지명은 더 심각합니다. 김 후보자는 사드 배치 당시 나라가 망한다며 반대했습니다. 대북 제재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사드 대북 제재가 싫다는 문재인 정부의 본심이 드러난 것입니까? 최근 키 리졸브 독수리 훈련에 이어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까지 종료되었습니다. 한미동맹의 살아있는 증거인 3대 훈련이 모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핵심 훈련이 없는 동맹국이 존속 가능합니까? 저는 사실상 한미 양국이 별거 수준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별거 상태가 언제 이혼이 될지 모릅니다. 이것도 아주 표현이 근사하네요. 핵심이니까, 핵심을 찌르니까 근사. 지금은 별건데 언젠가 이혼할지 모르겠다. 한미동맹 해체할지 모르겠다. 그 말이죠. 한미동맹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반미 종북에 심취했던 이들이 이끄는 운동권 외교가 이제 우리 외교를 반미로 끌고 가는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문재인 정부 외교 정책은 원인과 결과, 진실과 거짓을 구별하지 못하는 위험한 도박일 뿐입니다. 이제 그 위험한 도박을 멈추십시오. 외교 안보라인 전면교체가 시급합니다. 북한에 대한 밑도 끝도 없는 옹호와 대변 이제는 부끄럽습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라는 낯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여기에 발칵해서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졌다는데 왜 항의해야 됩니까?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라는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해달라고 충고한 겁니다.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라는 이야기는 외신에서 나온 겁니다. 그동안 언론에서 많이 인용했고 많은 정치인들이 지적을 했는데 이게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이 발언이 나오니까 발칵한 것 같은데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란 말도 사실은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김정은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는 상당히 온건한 이야기 아닙니까? 이거 온건한 이야기. 작년 9월 평양 5.1 경기장에서 연설할 때 문재인 대통령은 남쪽 대통령 문재인, 김정은 국무위원장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김정은이가 상관되는 거 아니에요? 김정은은 국,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고 자신은 나라의 일부인 남쪽을 다스리는 사람이다. 이런 뜻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왜 발칵합니까?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라는 소리 듣지 말라는 충고에 대해서 발칵하는 것은 무엇이 발각되었을 때 발칵하는 거죠. 보통 사람들이 화를 낼 때는 잘못한 것을 하다가 들키면 발칵합니다. 불법 사찰과 블랙리스트 의혹은 이 정권의 추악한 민낯을 보여주었습니다. 남이 하면 블랙리스트, 내가 하면 체크리스트입니까? 한 초선 의원이 막대한 예산과 정책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주무를 수 있었겠습니까? 국가 채무 조작은 세상 물정 모르는 사무관 탓이라고 합니다. 딸 부부의 해외 이주 문제 의문을 제기하자 해명은 그냥 화를 냅니다. 탈원전은 또 어떻습니까?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과 수제 경험을 갖고도 먼저 탈원전을 외치는 대한민국을 전 세계가 의아한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탈원전의 쌍둥이 민생 파탄 정책이 바로 금강 영산강 보호철거입니다. 보호의 수자원 관리 및 홍수 가뭄 예방 효과는 수치와 통계 그리고 경험으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이 정부는 애초부터 무조건 해체라는 정답을 정해놓고 국가시설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보호철거를 국가시설 파괴라고 했네요. 미세먼지, 탈원전, 보호철거, 문재인 정부가 좌파 포로 정권이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또 명언이 하나 나왔습니다. 좌파 포로 정권. 좌파 이념의 포로가 된 정권이라는 뜻이겠죠. 미세먼지 중국의 영향이 절대적입니다. 하지만 북한이 중국에 많은 걸 의존하고 있으니 이 정부는 중국에 당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북한을 추종하다가 북한이 또 추종하는 중국에 대해서도 또 추종한다? 뭐 이런 역학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탈석탄으로 미세먼지를 줄여야 하는데 탈원전 세력에 발목 잡혀 있습니다. 탈석탄 해야 되는데 탈원전하고 있다. 보호 해체를 주장해온 좌파단체, 시민단체에 정부 정책이 휘둘리고 있습니다. 명백한 법의 노조인 정교조에 대한민국 교육이 좌지우지됩니다. 사드, 밀양 송전탑, 제주 해군기지, 광우병, 상용차 집회 등 불법 폭력 시위 관련자들을 3.1절 특사로 풀어주었습니다. 참여정부 당시 불법 노조 활동으로 해직된 전공로 조합원을 복직시켜 주겠다고 합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합니까? 바로 문재인 정부가 강성 귀족노조, 좌파단체 등 정권 창출 공신 세력이 내미는 촛불 청구서에 휘둘리는 심부름센터로 전락했기 때문입니다. 나경원 의원이 직접 썼겠지만 문장력이 대단합니다. 바로 문재인 정부가 강성 귀족노조, 좌파단체 등 정권 창출 공신 세력이 내미는 촛불 청구서에 휘둘리는 심부름센터로 전락했기 때문입니다. 심부름센터랍니다. 좌파 포로, 심부름센터, 좌파 심부름센터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는 사법부 문제를 들고 일어나네요. 현재 경남지사가 구속될 정도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내린 판사는 이 정권이 앞세운 검찰에 의해 기소되었습니다.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이루어지는 명백한 보복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는 바로 사법부입니다. 이런 사법부를 탄압하고 공격한다는 것은 사실상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정권에 반하는 판결을 내린 법관을 탄핵시키겠다는 정당이 정상적인 민주정당입니까? 검찰을 앞세워 법관을 기소하는 정권이 진정 민주주의 정권입니까? 사법부만큼이나 중립과 공정이 철저히 요구되는 기관이 바로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선거의 심판이 되어야 할 선관위원회,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신을 내릴 꽂았습니다. 오직 총선밖에 안 보이는 문재인 정권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어이 사법부와 선관위를 모두 정권 하수인으로 만들고야 말겠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심각한 질문입니다. 사법부와 선관위가 정권 영향력에 들어가 버리면 공정한 재판은 물론 공정한 선거도 안 됩니다. 부정선거해도 부정선거가 덮여버립니다. 지금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이 제대로 하려면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특검을 해야 되는데 거꾸로 유죄 판결 받은 판사 압박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지적한 이 연설에 화를 낼 수밖에 없었던 사정도 또 이해가 갑니다. 1919년 대한민국 대통령의 입에서 빨갱이가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은 상대의 누명을 씌우기 위한 잘못된 색깔론에 더 이상 휩쓸리지 않습니다. 종북을 종북이라고 말하면 친일입니까? 북한 체제에 비판적인 사람은 친일파입니까? 여전히 7, 80년대 세계관에 갇혀 운동권식 정치, 국민 갈라치기 정치로 좌파 이념 독재의 쇠말뚝을 받겠다는 심산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자신들만이 오직 선의요 적이며 모든 세력을 악과 불의로 규정하는 이분법과 선민의식에 찌든 정권입니다. 사상 독재, 이념 독재, 역사 독재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유 다시 세우겠습니다. 이런 제안을 또 했습니다. 대안을 내세웠습니다. 첫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초당적 원탁회의 개최를 제안합니다. 둘째, 국민 부담 경감 3법을 제안합니다. 셋째, 국론 통일을 위한 7자 회담을 제안합니다. 넷째, 자유한국당이 직접 굴절 없는 대북 메시지 전달을 위한 대북 특사를 파견하겠습니다. 다섯째, 동북아 아세안 국가들로 구성된 대기 오염 물질의 장거리 이동에 관한 협약을 맺어야 합니다. 여섯째,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권력 분산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 상임위 국정조사 청문회를 해야 합니다. 제안합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나오는 각종 비리와 부패를 국회 차원에서 조사하고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위대한 대한민국은 결코 쉽게 세워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국민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 위대한 대한민국이 좌파 정권에 의해 무너지고 있습니다. 국민을 편가르는 정치, 당장의 인기에만 집착하는 정치, 정의와 논리를 독점하며 상대를 악으로 규정하는 정치, 과거에 얽매여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정치, 동맹의 소중함과 역사의 교훈을 외면하는 정치, 바로 그런 정치가 이 나라를 뿌리채 흔들고 있습니다. 이 연설에서는 하나의 특징이 말이죠. 나경원 원내대표의 연설에서는 자유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에서는 자유란 말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 차이가 뭡니까? 그 차이가 바로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차이죠. 그게 바로 좌파와 자유진영의 차이죠. 좌파 계급투쟁론에 물들면은 자유란 말만 나와도 아주 경기가 생길 겁니다. 자유란 말이 많이 나오는 연설이니까 제가 읽으면서도 힘이 납니다. 국민 여러분이 마음껏 숨 쉴 수 있는 자유, 일하고 싶으면 일할 수 있는 자유, 자유한국당이 마지막까지 이 땅의 자유를 지키겠습니다. 올바르고 균형 잡힌 교육을 받을 자유, 마음껏 정권을 비판해도 불안해하지 않는 자유, 값싸게 전기를 쓸 수 있는 자유, 북핵 위협과 안보 불안으로부터의 자유, 감시와 통제로부터의 자유를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자유를 수호할 우리 헌법 가치를 지키겠습니다. 국가적 위기와 고비마다 이 나라를 지켜주신 위대한 국민 여러분, 자유한국당을 지켜봐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연설로 나경원 의원이 큰 정치인이 됐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 정도로 영혼이 담긴 연설입니다. 그러니까 집권당의 반발이 거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집권당의 반발이 거세다는 것은 진실을 지적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거짓말에 속지 않는다고 화를 내고 진실을 지적했다고 또 화를 내면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